빛을 향해 서 있는 자에게 그림자는 항상 뒤에 있고 빛을 등지고 서 있는 사람에겐 그림자가 항상 앞에 있습니다. 행복 소망입니다. 여러분 지금 오르페우스와 동물들이라고 하는 세바스티안 브랑스의 그림을 보고 계십니다. 제가 이 그림을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리는 이유는 조금 다른 이유 때문이에요. 그림 자체는 굉장히 한가롭게 보이죠. 네, 그리고 마치 에덴 동산 같은 그런 느낌을 줍니다. 실제로 동물과 그런 느낌을 가질 수도 있어요. 오늘 이야기가 사랑에 대한 이야기인데, 네, 어떻게 되는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그림을 보시면 가운데 사랑의 원형이 있고 그것은 우리가 어머니의 자궁에서 경험한 거예요. 예, 그 사랑의 원형부터 시작해서 그 사랑의 원형과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이기심으로부터는 가장 멀리 있는 그런 사랑을 순서대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다루었습니다. 제일 먼저 인류애를 다뤘고요. 모성애를 다뤘고 부성애, 형제애를 다루었고 그리고 우정을 다뤘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우리는 남녀의 사랑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그것이 끝인 것처럼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더 있습니다. 인간의 사랑은 사실은 대상을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다.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 사랑받고자 하는 마음은 사실은 인간을 넘어서 또 다른 존재. 여러분들이 지금 네 방향에 검은색 색깔로 쓰여져 있는 것 중에 오른쪽 밑에 보면 애완견이라고 있어요. 식물도 있고. 네, 그런 것들이 그냥 단순하게 내가 외로움을 잊기 위해서 지나는 것을 넘어서서 사랑의 차원까지 올라간 것들이 있습니다. 그걸 한번 오늘 마지막으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결론을 내리기 전에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그림은 사진은 제가 참 감명 깊게 본 영화인데요. 물론 제가 좋아하는 영화는 금방 막을 내립니다. 이 영화도 사람들이 상영을 했는지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Nature City라고 하는 영화인데 제가 볼 때는 그 우리나라의 그 CG 그 기술이 정말 많이 좋아졌다라고 하는 걸 느꼈던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고 사실은 그거보단 이 영화가 저에게 와 닿았던 것은 그 스토리적인 측면이었어요. 특히나 제가 좋아하는 배우인 유지태가 나와서 더욱더 그랬는데 어쨌든 여기는 두 남녀가 나옵니다. 여러분이 보시면 일반적인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던 남녀의 사랑과 큰 차이가 없는 것이다 라고 느껴지죠. 근데 실제로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시는 여기 이 여성은 영화 속에서 사람이 아닙니다. 사이보그로 나옵니다. 오른쪽 위에 그림을 보시면 이 여성은 사이보그인데 무슨 사이보그냐면 댄스 사이보그예요. 춤을 추는 사이보그.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내추럴 시티의 미래 사회에서는 인간이 사이보그를 생산하고 뭐 가정부 사이보그, 뭐 운전수 사이보그, 자기들이 원하는 직종에 정확히 부합하는 그 사이보그를 만들어서 사용을 하다가 그 수명이 다하면 폐기 처분을 합니다. 이 여성의 이름은 리아인데 춤을 추는 댄스 사이보그인데 이름이 리아예요. 리아의 수명은 3년입니다. 밤무대에서 3년 동안 계속 춤을 추는 것이 이 여성의 존재 의미예요. 근데 이 여성과 리아라는 이 사이보그가 어느 순간에 이 남자, 이 유지태는 이 영화에서 그 미래 사회의 그 헌병으로 나와요. 그 사이보그가 사람들이 만들면 항상 그 안 좋은 쪽이 있지 않습니까? 네. 핵폭탄처럼 사이보그를 만들었는데 그 사이보그들이 인간의 명령에 순응하지 않는, 복종하지 않는 사이보그들이 만들어지고 스스로 생각해서 인간에게 저항하는 사이보그들이 미래 사회에는 탄생하는데
그 미래 그 미친 소위 그 광적인 사이보그들을 그 처치하는 임무를 맡은 미래 헌병 이 특공대로 여기 지금 유지태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헌병과 미래 헌병인 이 남자와 그 사이보그가 서로 사랑을 해요. 언제 어떻게 사랑이 시작되었는지는 이 영화는 보여주지 않습니다. 처음 만났던 장면이나 그리고 호감을 갖는 장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 영화는 관심이 없어요. 다만 한 가지 사실만 관심이 있습니다. 이 둘이 서로의 존재 안에 용해되어 있는 상태에서 영화는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그런 관계인 거죠. 지금 둘은 남녀의 사랑이 아니고요. 인간과 사물의 사랑입니다. 인간과 사물의 사랑을 너무나 멋지게 다뤘어요. 저는 이 영화를 만든 감독을 참 멋진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둘은 그렇게 사랑을 나누고 경험을 통해서 둘의 만남을 통해서 서로의 추억을 이렇게 쌓아 나가는데 얼핏 생각하면은 이제 사물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랑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누군가 속에 용해되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누군가가 사람인가 아닌가 어떤 존재인가는 그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그 존재 속에 용해되어져 버린 거기에 이제 집착과 사랑의 경계, 욕망, 집착, 사랑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경계선이 있어요. 이제 그 속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면 이제 모두가 다 사랑이라는 한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이 남성도 그래요. 그래서 이 남성의 존재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이 존재, 그녀가 누구이건 중요하지 않고 다만 사이보그라고 하는 형태로 나에게 다가왔기 때문에 내가 그녀와 영원히 적어도 내가 살아있는 동안 함께 지내기 위해서는 3년 안에 폐기 처분되지 않아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 이 남성은 이 여성과 유전자가 정확히 동일한 실제 살아있는 여성을 찾아요. 그래서 그녀의 기억을 그 리아의 사이보그 리아의 기억을 실제 여성에게 이식시켜서 그 실제 여성이 리아의 자아를 넘겨받아서 자신과 계속 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계획을 세웁니다. 예. 참 멋있는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꿈 같은 장면이요. 근데 어쨌든 당연히 뭐 실패하죠. 실패합니다. 예, 결국은 그녀는 3년이 지난 뒤에 정확히 제한된 시간이 끝나고 나서 이제 기계의 수명이 다하고 이제 멈추고 이게 인간적인 말로는 죽는 것이지만 어쨌든 작동이 멈추게 되고 근데 그 순간에 이 남성은 이 여성이 없는 그러한 세상에서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다라고 하는 판단 하에 이 왼쪽 위에 있는 이 영화배우 아시죠? 요즘에 유명한 모술 감독 정도홍 씨인데 이 사람이 여기선 그 미친 사이보그의 두목으로 나와요. 이제 그 싸움 그 존재와의 싸움에서 이제 장렬하게 전사하고 맙니다. 같은 시간에 한쪽에서는 이 여인의 배터리가 다해서 이제 떠나고 다른 한쪽에선 그녀가 그 시간에 떠날 것을 정확히 알기 때문에 그 시간에 자기의 존재를 파괴하는 남성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은 인간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무엇인가를 시작하게 될 때 그 집착과 그 존재를 향한 그 미련,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이 남성이 사실은 자신의 사회적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자신이 헌병으로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리아라는 여성을 사랑하는 순간, 정확하게 말하면 사이보그를 사랑하는 순간 이 존재는 모든 사회적인 의무와 책임에 대해서 무관심해집니다. 오직 마치 그 형 동생이었었던 그 영화처럼 예, 그 자기 동생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친 그 형의 이야기에서처럼 이 존재도 마찬가지예요. 실제 사랑은 그렇습니다. 진짜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그 현상 속으로 내가 몰입되어져서
녹아버려서 들어가 버리면 내가 없기 때문에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던 사회적 관계 역시 더 이상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나의 모든 관계가 상대방에 의해서 재편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름답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그런데 실제 객관적이고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면 뭔가 좀 생각해 볼 문제가 남는 그런 영화입니다. 뭐 어쨌든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제 그 사이보그의 감정 이야기는 뭐 AI라는 영화나 바이센티넬 그, 그 뭐죠? 그 영화 그 바이센티멘탈 맨인가요? 제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어쨌든 그 가정주부로 그 로빈 윌리엄스가 나왔던 그 영화에도 감정을 가진 인간의 로봇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래서 그 감정을 가진 로봇이 인간과의 사랑에 빠지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곤 합니다. 네, 인간끼리의 사랑도 그런데 로봇이야 뭐 사실은 감정을 가진다면 그것이 인간이 되는 것이고, 그럼 그 다음에는 뭐 같은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자신의 반려견과 결혼을 합니다. 호주 퀸즐랜드에 사는 대학생도 5년간 함께 지냈던 걔하고 결혼을 했고요. 오른쪽에 있는 브라질에가요, 거기 할아버지도 염소하고 결혼을 했는데 이유가 참 독특해요. 말을 하지도 않고 돈을 원하지도 않으며 쇼핑 때문에 힘들 일이 없대요. 참 지나온 삶이 참 안타깝습니다. 가운데 사진은 그 동물과의 결혼, 개와의 결혼을, 그 동성애의 결혼이 합법화된 많은 나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유럽에서는 강아지와의 결혼도 합법화해야 된다. 그것도 인간의 기본적인 행복 추구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단 행복 추구권이 개인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을 합법적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내리게 되면 그럼 사실 못할 것이 없어요. 어쨌든 그렇고, 여기도 보시면 인도에 있는 어떤 18세 처녀가 지금 아버지가 집으로 데리고 온 유기견하고 결혼식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동기도 참 재밌는데, 여러분 기사를 보셔서 아실진 모르겠지만 이 아버지가 유기견을 데려와서 이 애군이 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애군을 없애기 위해서는 딸이 이 강아지와 결혼을 해야 했대요. 얼핏 보면 이제 이 딸이 강제로 결혼한 것 같지만 사실은 이 딸이 동의했다고 합니다. 그 오른쪽에 있는 그 그림들도 마찬가지로 이 강아지와, 대부분 다 강아지와 결혼하는 것 같아요. 그 할아버지처럼 염소와 결혼하는 경우는 좀 드문 것 같고, 네,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무엇이 잘났다, 못났다, 옳다, 그르다라는 이야기를 떠나서 사실은 전 한 가지 사실만을 여러분들에게 얘기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모든 현상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은 뭐냐면 우리가 너무 외롭다는 것입니다. 네. 자궁에서 바로 그 경험 때문에 우리에게 완전한 사랑을 주었던 그 존재와의 첫 번째 인생, 자궁에서의 첫 번째 인생에서 단 한 번도 외로워 본 적이 없었던 그러한 존재가 모든 사랑을,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았던 그 존재가 이제 자궁 밖으로 나와서 인생을 살면서 나와 분리되어 있으면서도 나에게 자궁이 주는 그 포근함, 평안함, 행복, 이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그런 존재, 진정 나에게 행복을 주는 그 존재와의, 사랑을 주는 그 존재와의 만남, 즉 그 행복을 찾아서 우리가 헤매지만 지금까지 얘기했던 모든 사랑은 그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존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일시적으로 주고 조금 더 길게, 조금 더 강하게, 조금 더 포근하게,
조금 더 행복한 감정을 느낄 수 있도록 또는 조금 더 미치도록 존재에 대한 그리움과 집착, 욕망을 우리 안에 가져다 주지만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랑의 모습들이 있지만 실제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사랑은 그 존재 안에 용해되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내 공간을 온전히 비워서 그 존재로 채우는 것이라고. 그래서 사랑은 내가 죽어서 너를 살리는 것이다. 그런데도 참 좋아요. 사랑을 하는 존재가 그래서 좋고 사랑을 받는 존재는 행복하고. 하지만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하고 만나는 사랑은 지나갑니다. 멈춥니다. 변화합니다. 그 희생을 통한 행복은 따라서 늘 잠시이고 늘 언제나 부분에 머무릅니다. 왜 그럴까? 내가 만나는 나에게 사랑을 주는 그 존재가 나빠서 그렇다기보다는 어쩌면 내가 원하는 것이 너무 많아서 그런지 모릅니다. 내가 끊임없이 변하니까 세상에는 많은 것들, 나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것들이 끝없이 쏟아져 나오는데 그런 것들을 나에게 줄 수 있는, 그러면서도 그런 것들 이외에 내 마음의 평안을까지 주고 내 안에 있는 진짜 나, 그런 어떤 영혼의 차원에서도 기쁨을 주는 그런 존재가 있기를 바라는 내가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동일한 것을 그리워하고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너무 많은 것을 서로에게 기대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는 늘 말하지 않습니까? 나도 사랑하고 싶다고. 사실은 그 말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제가 볼 때는 없습니다.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고, 사랑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내 목숨을 바쳐서 사랑을 하고 싶다 또는 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렇게 목숨을 바쳐서 온전히 그녀를, 그 상대방 남성을 위해서 다 했다고 해도 그것이 그 존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온전히 사랑해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누군가를 사랑하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아니,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을 그리워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로부터 사랑받는 것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상대방이 사랑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자체가 내 존재의 시작과 끝 사이에 나의 몸과 마음과 그리고 나 자신인 셀프, 내 전체가 그 사랑 안에 잠겨서 행복한 존재로 존재하도록 해주는 그것을 그리워하는 것이 모든 인간의 실존이거든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몸부림치는 모든 것 속에, 그 가장 깊은 곳 속에 뿌리로 잠겨있는 그리움의 실체가 바로 이것이거든요. 내 존재의 시작과 끝 사이, 내 몸과 마음과 나 자신, 그 전체가 그 사랑받음 안에 잠겨서 행복한 존재로 존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 존재에 대한 그리움, 그게 행복이거든요. 그래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만나면 서로가 왜 나를 제대로 사랑하지 않냐고 얘기하면 안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서로 기본적으로 서로가 사랑할 수 없는 존재임을 먼저 인정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하는 게 오히려 더 낫죠. 그래서 사랑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이 사랑할 수 있음의 시작인 것입니다.